해경이 상황 판단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자료가 긴급성인데 긴급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보면. 우리가 이 참사가 1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를 모두 좀 잊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사건 당시에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했는지 당시 영상을 잠깐 좀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볼까요? 예. 살리는데요. 배가 침몰된 것 같아요. 여기 고 3자 연결돼 있거든요. 여보세요, 목살개입니다. 위치 말해주세요. GPS 경위도 안 나오나요? 오전 세월호 감독입니까? 예, 세월호 그 해경이랑 연락해 주시죠. 이 건설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상황실입니다. 여기 119 상황실입니다. 119요, 예. 그 배가 기울렸고 사람도 지금 예. 바다에 빠졌다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네요.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고요? 예. 예, 해양경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세월호인데요. 안내소 직원입니다. 배가 기울어서 사람이 한 명 바다에 빠졌고요. 45도 지금 기울어서 예. 도무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움직이던 상황, 그러면 지금 빠진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빠진 상황만 알아요, 지금. 지금 저희 경비정 있는 대로 지금 다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만 예. 참으시고, 다들 그 구명동의를 입으라고 다 지금 재판을 해주십시오. 지금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배가 기울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대한 안전할 수 있게 언제든지 하선할 수 있게 바깥으로 좀 네.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위치에 지금 좀 잡고 계세요. 일단은. 여보세요? 지금 선내에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비정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본선에 그 승객들을 탈출시키면은 옆에서 고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맨몸으로 하지 마시고 라이프링이라도 먼저 착용을 시켜서 하니까 탈출시키십시오 빨리. 지금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선장님께서 세월호 선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셔갖고 지금 승객을 탈출시킬지 지금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지금 탈출하면은 바로 고조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경비정이 10분 이내에 도착을 할 겁니다. 승객이 너무 많아서 헬기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줄어져 있고 320. 지금 이것들은 대부분 설상과 해안에 있어 사실.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구명물도 들어가서 없고 선상 안에 있는가 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잘 들으세요. 본청 행복과장인데요. 사람들 그럼 바다에 뛰어내렸지 안 됐어요?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경장님. 자, 지금부터 전화기 다 끊고 모든 상황을 TRS로 다 실시간 보고하세요. 승객이 안에가 있는데 계속 기울여가지고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직원을 한 명을 지금 대소매 시켜가지고 안전지로 하겠고 유도하겠습니다. 이거 밖에 지금 나온 승객 한 명씩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충분하게 못하겠습니다. 이거 아니 어쨌든 구조가 와서 빨리 이거 구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천 일본님하고 명지타워 일본님 지상에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안전시키기 바랍니다. 현재 자연적으로는 사원들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조 방법은 항공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구조 수용을 그냥 같습니다. 이상. 또 기울었으면 그 근처에 여선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을 치거나 마이크 위에 뛰어내리라면 안 되나? 바드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안전 묶인 상태라서 항공에 의한 구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하게 초보문안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지금도 하고 올라가서 하고 현재 여객선에 경찰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맞습니다. 현재 구조인원 대학병이 나왔습니다. 현재 또 90% 전복, 90% 전복, 신발. 실제로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최초 신고를 최덕하 학생이 했습니다. 예. 전남 119에다가 하고 이게 목포소에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3자 통화를 통해 가지고 오전 8시 57분에
해경이 세월호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요, 최덕하 학생에게 경도 위도를 물어서 예. 그 당시에도 되게 질타를 많이 받았죠. 예. 경도가 어디냐, 위도가 어디냐. 그 배 위에 있는 사람이 경도 위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 부적절한 대응도 했고 했는데요. 이 최덕하 군의 신고 내용이 보고되고 전파되는 과정에 문제가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최덕하 군이 8시 54분서부터 8시 57분까지 목포서 그 고성은 상황부시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 최덕하 군이 통화한 내용이 그 전파되고 보고되는 부분은 뭐 제 나름대로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이 이제 그 이후에도 112 신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통화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보고하고 전파하지 않은 부분,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시 3분 31초예요, 아버님. 예. 여객부 승무원 강혜성 씨하고 목포서 상황요원 문명일이 통화를 했죠. 근데 여기 보면 해경이 파악해야 될 중요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어떤 정보들이 있었습니까? 그 해경이 상황 판단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자료가 긴급성인데 긴급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사람이 한 명이 바다에 빠졌다. 그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제 양승진 선생님이 있었었고요. 예. 배가 40도 이상 기울어져 있다.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엔진이 꺼져 있고 가만히 있으라고 선대 방송을 했다. 뭐 가만히 이런, 있으라고 예. 방송을 했다는 예. 것까지도 예.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통화에서요. 예. 그러면은 배 안에 사람들이 다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파악이 가능했겠다. 예. 뭐 실제로 9시 22분 그 본청 뭐 상황실에 어떤 사람들 그 전화 통화 녹취록을 보면은 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40도 이상 기울어져 있다. 배 안에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 가만히 있으라고 선대 방송을 했다. 예, 그런 건 파악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목포서 상황실 내에서도 공유가 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서해청이나 본청이나 윗선에 올려야죠. 윗선에 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뭐 사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목포서 상황실 내에서도 이게 공유 안 됐다고 얘기를 뭐 자기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본인들은 분명히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었었다. 목포서 안에서는. 네, 그 고성은 상황 부실장 자리에 이제 개인 인터폰 전화가 있었고, 근데 문명에 대한 이제 고성은 씨 자리에서 받았었고요, 전화를. 그래서 간간히 시간을 맞춰 보니까 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목포서 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굳이 보고를 하고 전파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었다. 그래서 안 했던 것을 나중에 와서 이제 책임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그 전화를 받았던 문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히 알은 건 한 2, 3일 후에 다시 이 통화 녹취록을 들춰보니까 내가 큰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책임을 지라면 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감봉 1개월 그냥 맞고 예. 끝냈던 것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서 상황실 문제 또 뭐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112 구조대 출동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12 구조대는 이제 항공구조사와 똑같이 탑승객들을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이들을 빨리 출동시키지 않아 가지고 전복되고 난 이후에 즉시 어떤 조치를 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출동 왜 안 시켰죠? 아마도 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한 게 결국에는 11시 20분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11시 20분이 아니고요. 예. 실제로는 12시 19분입니다. 예, 11시 그들이 20분은 뭔가요? 자기들의 어떤 그 실책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좀 땡긴 거네요. 11시 24분에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고 예. 이것이 이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12시 19분 정정이 됐죠. 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그런 정황을 포착하고도 어떤 그 문제시 삼지 않고 그들은 아주 무사하게 책임에서 면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목포서의 문제였고요. 예. 서해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버님 그 많은 사람들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123 정장이라는 배가 출동했는데
1, 2, 3 정장은 규모가 얼마나 되고 힘이 얼마나 세냐? 예. 이 큰 배 아니냐? 삼천구함은 그러면 어떤 배인데? 이거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세요? 함정의 그 맨 앞에 나오는 게 그 톤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정은 100톤급 함정이고요. 작은 거다, 그죠? 네, 아주 작은 배고 그 3,000구함은 이제 3,000톤급 함정이고요. 1, 2, 3정에서 최대한 뭐 태우면은 일설에서는 뭐 한 100여 명까지 탑승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세월호 사고 당일에는 뭐 한 50여 명까지 그 탑승을 시켰던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50여 명은 누굽니까, 아버님? 그 승조원은 13명이었었고요. 구조된 사람들 47명을 태웠던 걸로 저희 기억이 납니다. 예. 1, 2, 3 배는 현장까지 가면서 어떤 소통을 했습니까? 원래 출동하는 그 함정은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실과 교신을 설정해 가지고 자신들이 그 파악한 정보를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었고, 그다음 이제 사고 선박과 교신 설정을 해 가지고 어떤 사고 선박의 선내 정보를 파악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었다고 뭐 그렇게 보는데요. 사실상 두 가지 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9시 3분경에 그 세월호를 1회 3번 VHF 교신 설정을 시도했던 것은 있었는데 실제로 교신은 되지 않았었고요. 그러면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고 배만 그냥 쭉 그렇죠. 몰아서 그냥 달려간 거네요? 그냥 갔습니다. 그냥. 그 운전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버님? 그 상태로? 그 8시 57분에 출동 지시를 받고 실제로는 9시 3분에 출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9시 32분에 도착했으니까요. 30분 동안 그냥 그렇죠. 배만 몰아서 달려갔네요. 현재까지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 VTS나 목포소 상황실이랑도 교신 안 하고 그렇죠. 배 안에 있는 피해자들하고도 교신 안 하고 운전만 해서 갔네요. 김경일과 1, 2, 3정 승조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그 1, 2, 3정에 탑승했던 승조원들하고도 어떤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뭐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목포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가장 이제 했던 것은 뭐 그 출동 구조 세력을 제대로 이제 관리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목포 해양경찰서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목포 해양경찰서장한테 즉시 보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날 목포 해양경찰서장 김문홍이 같은 경우에는 8시 한 40분, 42~3분경에 이제 그 1508함에서 12호 헬기를 타고 삼천구함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성은이가 그 최덕하군하고 전화를 끝낸 시간 이 8시 57분이고 그 1, 2, 3정장 그 김경일한테 출동 지시를 내리는 그 시간이 또 8시 57분입니다. 이때 누군가 한 사람이 김문웅이한테 보고를 했었더라면은 김문웅은 그 512호 헬기를 타고 삼천구함으로 그 이동하는 그 과정이 있었었기 때문에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었었다. 제가 거리를 계산했더니 한 9시 21분경에는 김문웅 목포서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구조가 엉망으로 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김원홍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조본부장이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고 현장의 지휘를 김문홍이 해야 됩니다. 원래 순환구조법 시행세칙에 의하면 사고 현장의 어떤 그 구조 지휘는 김문홍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잘 아시다시피 김문홍이 구조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9시 57분. TRS로 처음 교신에 등장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구조 지휘를 전혀 안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목포서장의 헬기를 타고 정확하게 사고 현장에 날아갔더라면 이게 제일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목포서장 김문홍 같은 경우는 뭐 자타가 공인한 대한민국 제1의 구조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함정 경험도 풍부하고 또 보직도 계속해서 수색 구조와 관련된 임무만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해청에서 경비안전과장도 했었고 그다음 본청에서 수색 구조 과장도 했었고요. 또 함정에서 실제로 지금도 검색하면 잘 나오는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 구조를 잘해가지고 뭐 IMO로부터 수상을 했던 적도 있고 하여튼 그랬던 사람인데 세월호 사고 당시에 어떤 형편없는 상식에 반하는 구조 지휘한 것은 지금 봐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로 보고 안 받았다, 몰랐다라고만 하고 직접 자기가 날아가가지고 또는 배를 타고 가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상황 지시를 하려는 능동성이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 서해청
여러 정황을 놓고 보면은 그날 구조본부 자체가 비상가동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